안녕하십니까. 선거권 혼술 8월 30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. 자, 이제 딱 한 사람 남습니다. 뭐냐면은 내일 조국당 대표 조국 씨가 전주지검에 출석을 합니다.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, 얼마 전에 임종석이 다녀왔죠.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, 그리고 민정수석을 한 이 조국, 이 두 사람이 연달아 불려갔고, 그 전에 뭐 인사수석, 경호처장, 중기부 장관, 뭐 행정관들, 뭐 비서관들, 백원우 민정비서관 한 20명이 불려갔기 때문에 그 끝에 이제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이 내일 마지막으로 가면은 그 위에는 딱 한 사람 남죠. 자, 바로 문재인입니다. 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 태국 이주 과정에서 이상직 이스타항공 설립자로부터 2억 원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. 그리고 그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줬다. 자, 그건데 과연 이 2억 원 플러스 알파만일까? 그 말씀을 아침에 조간 딱풀 시간에 제가 드렸었죠. 중진공 이사장을 가기 전에 장관 자리를 요구를 했었다. 이상직이. 장관을 요구를 했지만 그 전에 2002년에 이상직이 이 주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곤란해진다.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공공기관 단체장을 줬다. 그 공공기관장 자리를 줬다. 그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었죠. 그리고 또 아울러 이스타항공을 운영을 할 때 이상직이 이스타항공의 항금 노선 싱가포르 이런데 관광 수요가 많은 쪽에 항금 노선도 몰아줬다.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기 때문에 과연 문다혜 씨 부부에게 2억 원 플러스 알파를 준 걸 가지고 그렇게 장관 자리까지 요구를 할 수가 있었을까? 이상직이. 또 이스타항공에 그런 특혜를 줄 수가 있었을까? 자, 그래서 뭔가 다른 거래가 더 있는 것 아닌가? 그런 의심까지 드는 상황인데, 어쨌든 오늘 내일 조국이 가는 것은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. 특혜 채용 의혹 때문에 특혜 채용과 관련된 이상직 그러니까 최창호 씨의 특혜 채용을 위해서 그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앉힌 억지로 앉힌 그 의혹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그것 때문에 불려가는데, 조국이 내일 출석을 앞두고 전주지검 출석을 앞두고 마치 뭐 투사처럼 또 극성 지지층들을 끌어모으는 것 같습니다. 민주화를 한 무슨 투사가 검찰에 불려가는 것처럼 내일 전주지검에 가는데 내일 오전 조국 출두에 맞춰서 조국당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 150여 명 그리고 좌파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 신고를 했습니다. 한 150명이 신고한 것만. 그리고 경찰은 그래서 그 경비를 해야 되죠. 그래서 경찰 인력 100여 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를 하겠다. 뭐 정치보복이다. 또 이런 구호를 외치고 소동을 벌이겠죠. 뭐 수사만 하면 모든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아마 내일 조국이 또 거기 출석하면서 본인이 무슨 민주화 투사처럼 뭐 또 일장 연설을 할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지지자들이 또 한호하고 뭐 소리 지르고 하겠죠. 자, 그 상황에서 왜 그 무슨 역할을 했는가? 그 조국이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될 당시에 2017년 말에 청와대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죠.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이 들어갑니다.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한 인물이죠. 그 다음에 인사수석 이미 조현옥 참고인으로 불려갔다 왔습니다. 조현옥 인사수석 인사를 이렇게 추천한 사람이죠. 그리고 뭐 총무비서관이 그 회의에 간사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사실상 다 결정해 놓은 거 의결을 해서 대통령에게 올리는 그 회의체입니다. 인사위원회라는 것이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소개해 드렸다시피 중진공 이사장에 3명을 올렸는데 그 2명은 일종의 덜러리였죠. 검증도 하지 않고 그 이상직만 검증을 했는데 실무자들이 검증을 해보니 부적격이다.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관이 안 된 이유
과거에 주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, 그래서 부적격이라고 실무자들은 의견을 냈는데 그걸 그 위에 있는 민정수석 조국이 묵살한 거죠. 묵살을 하고 임종석도 그 회의를 문재인의 지시로 주재를 했겠죠.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이 앉히는 그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적격이라는 게 올라왔어도 다 묵살을 하고 그냥 임명을 한 겁니다. 지금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. 검찰에서. 검찰이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, 자, 조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뭐라고 했냐면은, 검찰에 불가하게 생기니까 뭐 검찰이 오라고 하면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미리 밝히는데, 무슨 언론 플레이를 할 줄 몰라서 미리 밝히는데 하면서 조국이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. 자,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. 이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기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친인척 관리, 대통령 친인척 관리 기능이 있죠. 그걸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거 완전히 본인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실토하는 겁니다. 정말 몰랐다면, 알면서도 알면서 하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더 높고, 자, 이상직을 몰랐다? 중진공 이사장,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. 그건, 중소규모의 공공기관장은 장관이 주로 임명을 하지만은 덩치가 큰 중진공,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이죠. 이런 데는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. 그러니까 용산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린 거죠.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조국이 몰랐다? 이상직 난 모른다? 이거 직무유기 줘. 거짓말이든지. 스스로 그걸 실토를 하는 것이고, 이제 묵비권을 가서 행사를 하려고 검찰에 가서 임종석도 묵비권을 행사했죠.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막 정치보복 어쩌고 하다가 들어가서는 입을 뚝 다물어버리는,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말하면 불리하니까. 자, 그 상황에서 인사검증 책임자가, 몰랐다. 그 인사 대상자가 누군지 모른다. 검증을 받는 대상자가 누군지 모른다.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. 심지어 그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그대로 임명을 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? 거짓말이든지 직무유기든지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. 또 하나,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. 아니, 친인척 관리 책임자가, 친인척 관리 책임자가 대통령 딸 결혼해서 그 남편을 모른다. 그리고 그때 이 태국으로 이주를 해서 그 소동이 벌어졌는데 왜 갑자기 현직 대통령의 딸 부부가 서울에 있는 집을 서로 정려를 하고 또 팔고 하고 나서 태국으로 가버렸는지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은 모른다. 친인척 관리 책임자가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를 해서 또 버텨보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, 특히 그때 친인척 담당하는 행정관이 있었습니다. 원래 민주당 무슨 보좌관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 문다혜의 태국 이주를 다 도왔다. 그래서 그 행정관이 소환당하고 압수수색까지 당했죠. 그런데 그러면 그 행정관은 자기 혼자 있고 위에 조국은 민정수석은 모르게 했다.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행정관은 지금 조국당의 사무처에 가 있습니다. 조국당 사무처. 그러니까 조국이 민정수석 할 때 그 밑에서 이 친인척 관리 담당을 했던 행정관이 조국당의 사무처 요원으로 가 있습니다. 그런데 나 모른다? 조국 그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거죠. 어쨌든 내일 뭐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조사해서 또 묵비권을 행사할 텐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하나는 조국은 어차피 이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은 딸 아들 입시 비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이걸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는 대로 지금 한 10월 달 예상하고 있죠. 확정 판결이 나는 대로 바로 자기 발로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. 그리고 국회의원직, 조국당 대표직 다 떨어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도 출마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.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, 뇌물 사건입니다. 문재인의 뇌물 사건이죠. 문재인 뇌물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. 그래서 또 기소가 돼야 되겠죠. 그리고 또 하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. 그때 조국은 하명 수사를 지시를 하고 민정수석으로서 그런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
자, 임종석과 같이 받고 있죠. 그럼 그것도 기소가 되면은 조국은 구속된 상태에서 두 개의 사건으로 또 검찰에 불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지금 뭐 버젓이 뭐 야당 대표라고 해가지고 그 검찰에 출석하는데 또 지지층, 열성 지지층, 극성 지지층을 끌어모으면서 마치 민주화 투사 행세를 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이거 조국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턱 밑에 정말 턱 밑에까지 왔다. 전주지검의 수사가 뇌물죄입니다. 2억 플러스 알파, 알파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. 2억보다.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억 플러스 알파를 받은 것에 비해서는 이상직에게 해준 게 너무 많다. 그리고 또 이상직이 2억 원 정도 주고 나 장관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? 장관 자리가 2억 원짜리 턱도 없죠. 그래서 더 큰 의혹 덩어리가 있을지 모른다. 그 상황에서 문재인의 소환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. 왜? 다른 사람 다 소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 딱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내일 조국이 전주지검에 가면서 이렇게 또 극성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기가 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.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.